7월부터 이미 점포 계약 자체를 취소를 하고 있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책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종 문제가 됐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 관련된 부분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또 접근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좀 먼저 좀 빨리 시급하게 좀 마련을 좀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꼭 이 은행금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기업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기업이 행복한 세상. 이 생명도 없는 그냥 기업이 행복한 세상.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들이 희생을 하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기업이 행복한 세상을 원하느냐,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원하느냐 하면 다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방점, 결국의 목표를 인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런 목표를 정한다면 갈등이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바꿔서 이젠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말 인간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방점을 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갈등 없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지방이나 그다음에 가게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거의. 그리고서 돈 있는 가게, 그다음에 기업만 상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은행들이 사실은 은행의 어떤 그 인가라고 아까 뭐 인가나 뭐 특허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은행의 모습 그리고 뭐 은행의 기능 이런 차원에서 봐서는 이미 은행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의 시티은행 문제는 뭐냐면 모두가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고 우리 전 국민이 전 사회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아까 대답 자체가 뭐냐면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노사가 관계자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고 뭐 부작용이 없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뭐 명확하게 뭐 이분들하고 상의 없이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오늘의 토론회 자체에 뜨는 의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금융조 위원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금융위원회가 분명히 중재를 하셔야 됩니다. 500명, 600명이 내일 모레 해고가 되는데 정부 당국의 가장 책임 있는 금융위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장 부작용이 없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 그 다음에 노사가 뭐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건 안 되죠, 지금. 지금 뭐냐면 그 과장님 혼자만 빼시고 뭐냐면 모두가 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형태로 해결돼야 된다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일자리 정책이 그렇게 핵심적인 요소로 가져가고 있는지 먼저 반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개각이나 이런 청와대 입각이나 이런 걸 보면 일자리위원회 또 일자리가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일자리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개각을 했는지 이 점을 먼저 꼬집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은행들이 점포 폐쇄하는 것을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태인지 아니면 정말로 적자가 만성적으로 매년 돼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축소하는지 지금 시티지부 사례가 과연 어떤 쪽인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아마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는 법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요. 법상 하자가 없다. 또 당장 손익이 없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대대적인 사회 이슈화가 되지 않으면 지금 삼성이나 대기업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수출에 편중돼 가지고 걱정을 해야 될 판인데 국민들의 눈과 귀는 마치 정상적인 경제 성장 또 마치 낙관적인 뭐 주식시장 운운하고 이러는데 과연 그런 면에서 정부가 중심을 일자리 또 국민 서민들 중심으로 금융정책 그리고 아마 시티 4대를 제대로 못 푼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새 정부 들어서서도 아마 제대로 된 금융정책 또 더불어 잘 사는 또 전체 국민들을 위한 금융정책은 펼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 혹은 당사자는
여러 갈래 길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합법이건 불법이건 일단 내 생존권의 문제니까 내가 이제 개방된 청와대 앞길, 창성동 앞길에 가서 뭐 연저 농성을 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이게 해고의 문제로 접근해서 노동부 장관을 통해서 일자리위원회에 말을 넣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감독 당국이라면 이 문제를 감독 당국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그 말은 캐치올입니다. 타당하고 건전할 것은 그거는 감독 당국 네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타당하고 건전하지 않다고 보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적 판단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가는 거죠. 법원의 판단 붙어서 감독 당국이 소송해서 이제 피감기관이 옛날에는 심지어 어떤 내용도 했냐면 위법하지만 봐달라. 규제기구가 행정처분하면서 이렇게 싸웠던 예도 있었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위법하고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할 거냐? 저는 그렇게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업 감독 규정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인가 조건 중에 그 세 번째가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거기에 보면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목이 추정 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에 관한 내용이고 이거는 뭐 아니겠죠. 그 다음에 나번이 경영지도 기준 및 BIS 비율 얘기죠. 다목을 보시면 위험관리와 은행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내부 통제 장치와 업무 방법이 마련되어 있을 것.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걸리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거를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금융기관의 지점 통폐합이나 폐쇄 문제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금융이용자의 금융서비스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계속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이건 뭐 통폐합 문제인데 통폐합에 관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세계적인 추세다. 금융 이용자 보호에 침해되는 건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말거리가 없어요. 금융 감독 당국의 감독상의 의무는 뭐냐? 금융 시스템의 건전한 경영, 금융기관의 건전하고 공정한 이제 영위 활동과 금융 소비자 보호예요. 지점 통폐합?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영향 미치지 않으면 지금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영향 미치지 않잖아요. 상관없다는 거죠. 그것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금융 소비자 보호의 침해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의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럼 그것이 인가 조건에 없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업무 방법이 마련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1번을 보면 은행 이용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사업 계획이. 그 다음에 6번 항목을 보면 영업 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에 부합할 것. 이건 다 두리뭉실한 캐치홀 조항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영업거래 질서에 이게 부합하지 않는다. 또 이것이 금융 이용자 보호에 있어서 미흡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감독 당국이 그래서 지점 몇 개를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걸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네가 금융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을 너 스스로의 방안을 갖고 와 봐라. 그럼 갖고 올 때까지는 나는 이거 승인 못 해주겠다. 네가 그 방안을 갖고 오지 않는 한 이 사업 계획이 타당하고 적정한 것이라고 내가 봐줄 수가 없다. 그러면 안 가는 겁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고 그 노력을 못 하겠다. 그것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인데 그걸 내가 못 하겠다. 그러면 손 놔라 이겁니다. 그때는 손 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정구 금융위원장 후보에게 물어야 되는 것은 당신이 금융기관 편이요, 금융이용자 편이요. 아까 이제 성낙조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감독이 지나치게 기관 위주로 가 있고 금융이용자 권익 그거 조금 있는 것 같지만 그럼 내가 어쩌겠어?
이런 시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왜 미국의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을 가지고 소송하는데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바른 법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법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옛날에 부실금융기관에 등해서 등자 하나 가지고 도장 찍어준 데가 금융이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성과연봉제 할 때는 그게 어떤 조항에 의거해서 성과연봉제를 그렇게 밀어붙였나요? 그런 것도 하면서 여기 명문에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적합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인가조건에 있는데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저는 노동조합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으로서요. 노동조합은 항상 합리적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저희들 은행법에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거 저 상관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서 정말 시티가 계획했던 대로 폐점이 이루어지면 총파업 들어갑니다. 저희들. 금노도 합류할 겁니다. 이 정권 문재인 정권 정말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금융노조가요. 반정부 운동을 또 펼칠 겁니다. 왜?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실패했다. 있는 일자리도 못 지키면서 무슨 일자리 만들기냐 공격할 겁니다. 선언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대화는 하고 있지만요. 지금 시티가 하고 있는 행태는 어떤 행태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대화를 하는 척 하면서도 진행을 그대로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전세계약 했던 것들 다 해지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그냥 가버리고 있어요, 지금. 불공정 교류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이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됐으니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당국에서는 최소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첫째가 바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시티는 일단 멈춰라. 모든 걸. 폐쇄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든 절차적인 이 행위들을 멈춰라. 그리고 대화해라. 이런 명령 정도는 하나는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지켜보겠다. 저희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금융노조 총파업 들어갑니다. 이 부분 해결 안 되면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잘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되도록이면 합리적으로 한번 해결해보자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속 하는 겁니다. 사람들 엄청 만났습니다. 저희들. 정말 이거 해결해 보려고요. 저희들이 백지화 시키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백지화 시키자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합리적으로 얘기할 때 정말 합리적으로 이런 접근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꼭 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토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성인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하신 거에 저는 전폭적으로 지금 동감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만약에 지금 방금 전에 아까 김진영 선생님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법에 뭐 해석 여지가 없다, 재량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은 전성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금융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가 정말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정권 출범할 때 지금 공약에 일부러 지금 뒤로 뺀 게 뭐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금융위원회를 지금 없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 소비자 기구 독립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일단은 다 뒤로 빼놨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금융위원회가 지금 같은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은 이 시티은행이라는 거를 계기로 해갖고 당연히 그런 금융위원회라는 걸 폐지하고 아예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독립화시켜야 되는 논의가 저절로 저는 사회 여론으로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당국의 판단입니다.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나서서 특정 은행의 그런 뭐랄까 점포 통폐합을 촉진하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걸 중단하라 하는 것도 그에 상한 대가를 치르러야 합니다. 그 부분은 합당한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의 문제는 단견적으로 정지 돌려 세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절대 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하신 김득희 대표님께서 짧게 마무리 좀 해주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점이 폐쇄되고 나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됐을 때
가가지고 발생 사진 접수하고 그러면 발생이 많이 됐으면 원상 회복을 시켜주실 건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감독 당국이 예방적으로 하자는 것들이었고 뭐 저도 흥국생명 노동조합에서 미래경영상 이후로 이렇게 똑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례구 당했고 구조조정 당했고 지점점포 없어졌고 했지만 제가 노동의 입장을 오늘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소비자 입장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거 안 하더라도 소비자적 관점에서는 너무나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아직은 시티은행 하나에서 발생하는 소비 고객이기 때문에 큰 피해로 안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금융위원회가. 물론 이제 과장님이시니까 저렇게 이야기하시겠고 또 다른 높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무자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다각도 강도가 있구나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을 좀 주문해드리겠다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예시 들었던 급여이체라든가 우리 고객 신용도 관리했던 우리 차원에서 이게 기회이익들이 다 상실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지점 폐쇄되고 나서 내 고객 불편 내는 것들입니다. 저 은행 들어갈 때마다 VIP 고객실 오면 차를 받아서 정말 싫거든요. 그런데 내 지역에 은행까지 없다는 그 지역적 차별까지 받아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내 재량권이 없다라고만 손 놓고 기다렸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이 접수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티은행을 그냥 이용 안 하고 다른 데 가버리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전 금융산업 입장으로 본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구조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은행법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상간 오지 벽지에다가 유지해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지점이 지역별로 있어야 되는 지점 숫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국 영업망 정도면. 그 숫자가 인원의 최소 인원을 둔다 하더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비대면 시대가 온다고 해서 제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은행을 안 가느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견돼 있는데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좀 개입하자는 것들이고 시티은행은 소비자적 관점에서 좀 접근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시티은행에서 지금 크게 뱅크런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그야말로 감독당국의 어떤 직접적인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그렇게 간단한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금융위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너무 관여한 것 같긴 하지만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 문제가 좀 더 원만하고 좋은 방향으로 되는데 오늘의 논의가 크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플로어에 끝까지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주시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